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첫 번째 순서죠. 첫 번째 순서 한반도의 평화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평화 뉴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특집으로 좀 한 주간에 있었던 기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내일은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협정과 전쟁 위기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북미 간 대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으로 수요평화 뉴스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특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알기로 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면 괴짜 또는 괴팍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이렇게 차근차근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최근에 미국이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괴짜 이미지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TPP 탈퇴도 그렇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네,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트럼프의 당선은 유럽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2008년부터 실제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에 들어 있었고 전 세계 공황에 버금가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위기로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미국의 각종 경제 정책들은 미국의 금융 자본만 먹여 살렸지 미국의 노동자들 혹은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영국의 시민들이 우리는 이제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브렉시트를 선택했던 것처럼 미국의 사람들도 이 끝모를 경제 위기에서 다른 세상, 다른 시스템, 다른 경제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전반적인 관심사는 일자리, 미국 내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질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 탈퇴도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후협약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 좀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협상들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관된 모습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립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이런 정책들, 미국의 대외 정책도 이제 비슷한 견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외 정책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오바마 정권과 비교하면 어떨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대외 정책의 핵심은 아시아로의 회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패권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겨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겠다라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했었고 또 이를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하지 않는 북한이 계속 존재해야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는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오바마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각국의 살 길은 알아서 찾아라, 알아서 살 길을 도모하라는 것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동맹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오바마 시절까지 전 세계 패권과 어떤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국이 살고 보자라는 것이 미국의 대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태평양 부근의 아시아로만 본다면 이미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로 회귀 정책은 끝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6자 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자간 대화가 아니라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1대1 협상,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일이 있고 북한과의 일이 있고 한국과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1대1로 각자 1대1로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큰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좀 평화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미리 받아가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막상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그 정책들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얘기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북 강경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바마의 어떤 정책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라기보다는 오바마는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해서 필요했습니다. 중국 인근에 무기를 배치하고 어떤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긴장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긴장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는 제1 목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감축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미국 입장에서는 각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국방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에 비춰봤을 때 북핵 문제 또한 국방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월부터 그 국무장관, 국방장관 트럼프 입을 빌려서 대북한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 전쟁이라는 카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이 7월 4일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 미 대사가 이것에 대해서 무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국방장관 매티스가 바로 그날 자기 사무실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떤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의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5월 달에 유럽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났습니다. 1.5 트랙을 통해서 유엔 특별대표부와 북한의 미국 국장이 만나서 대화를 했었고요. 이 미 국무국장의 입에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여건이 무르익으면 핵 문제를 테이블상에 올려놓는 북미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미 간의 지금의 모습은 여건의 조성을 어느 시점에서 무르익었다라고 볼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로 보고요. 이전까지는 물밑 접촉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북미 간에 서로 모르게, 외국은 잘 모르게 이제 이렇게 물밑 접촉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서로 대화의 조건을 타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의 대북 정책 모든 방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북 강경 정책이나 전쟁이라는 얘기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또 얘기 들어보면은 대화에 많은 초점들이 비중이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어떤 주장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CIA 전 국방부 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북핵 동결론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의 강경론자 혹은 민주당의 강경론자, 그다음에 그 군수업체 강경론자들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이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어려우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협상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5번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협상이 아니라 핵을 동결하는 협상, 그래서 핵 물질을 해외로 반출을 하거나 혹은 미사일에 실어서 계속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그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미 북한이 핵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된 이상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한 협상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완전한 핵폐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이나 어떤 시작의 가능성을 계속 멀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대외의 중요한 사람들조차 핵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염두에 둔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만 계속해서 핵 폐기를 위한 대화 협상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나 협상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한미 간 무역 적자가 주된 한미 간의 대화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대외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스스로 이제 동맹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미국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현재 한미 간의 어떤 걷어차인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혹은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이 적나라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나마 한미 동맹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스스로가 미국의 어떤 예산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방위 분담금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이 그동안 FTA 맺어야 되고 미국이 방위 분담금 요구하면 계속 올려줘야 되고 미군 기지 요구하면 계속 줘야 되는 게 우리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아닙니까?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이런 희생쯤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논리가 이제는 미국 스스로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고 깨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희생과 한국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그리고 자주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이라면 당당히 미국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정부가 미국에 오로지 끌려다니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 해달라는 걸 다 하게 되면 힘들어지겠지만 촛불 항쟁 이후에 어떤 정치에서의 자주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힘을 믿고 어떤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벌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수입평화 촛불 계속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부디 외교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방향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수입평화 뉴스 끝이죠? 네, 끝입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